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의 이적이 미국 축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어린애들이나 하는 스포츠라며 평생 레드삭스만을 외쳐온 야구 전문가. 그날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한 한국 선수, 손흥민의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아이들의 꿈을 바꿔버린 대한민국 선수 한 명이 만들어낼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찰스 앤더슨입니다. 평생을 보스턴 글로브에서 스포츠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레드삭스를 전문으로 다뤄왔죠. 야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축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선수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죠. 처음엔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얼마 전 보스턴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것도 LAFC라는 팀으로요. 뭐가 그리 대단한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축구라는 건 어린애들이나 하는 스포츠 아닌가요? 진짜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저는 야구만이 진정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베이브 루스부터 테드 윌리엄스까지 레드삭스의 전설들을 수없이 취재했죠. 펜웨이 파크의 그린 몬스터 앞에서 몇 번이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게 축구는 그저 유럽 아이들이나 하는 게임 정도였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심상치 않더군요. 손흥민의 보스턴 원정 경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첫 선발 출전이라고 하더군요. 보스턴 글로브 편집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스포츠부 데스크가 저를 불렀어요. 찰스, 이번 손흥민 경기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일회성 이벤트 아닐까요? 하지만 데스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달라. 시민들 반응을 봐. 보스턴 지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스턴 헤럴드는 아시아의 축구 황제, 보스턴을 점령하다. CBS 보스턴은 손흥민 매직, 질레트 스타디움을 뒤흔들 것.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보스턴이 축구에 빠진 이유라는 기사를 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직이라니, 축구에 무슨 매직이 있다고. 그냥 공 차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데.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평소 $20 하던 티켓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5배나 오른 거죠. 게다가 그것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서 티켓팅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새벽 2시인데도 사람들이 온라인 대기줄에 수천 명씩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 레드삭스 플레이오프 티켓도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요. 동네 카페에서도 손흥민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혹시 티켓 구했어? 나 새벽 6시부터 온라인으로 기다렸는데 매진이야. 안표상들이 $300에 팔던데. $300? 미쳤나? 그 돈이면 레드삭스 시즌 티켓을 사지.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이든 분들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더군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잘한다며.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티켓도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축구 경기 하나에 보스턴 전체가 들썩이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손흥민 경기가 있다면서. 데이빗이 그 얘기만 해. 축구 따위에 왜 그리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참.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가 바뀌어도 야구는 여전히 미국의 국민 스포츠야.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축구를 더 좋아한다던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야구가 축구한테 밀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대체 누군지 궁금해졌거든요. 검색을 해보니 놀라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에서 10시즌 동안 활약하며 150골 이상 기록.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끈 주역.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수많은 골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축구는 축구지.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할 것 없이 말이죠. 한 젊은 백인 남성이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야구보다 축구가 훨씬 재밌어. 손흥민 보면 알게 될 거야. 맞아. 축구는 90분 내내 긴장감이 넘치잖아.
야구는 너무 길고 지루해.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야구보다 축구가 재밌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손흥민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보스턴이 손흥민을 환영합니다. 아시아의 자랑, 보스턴의 영웅.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웅이라니, 그냥 공 차는 사람인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손흥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찰스, 당신도 이번 경기 볼 거죠? 아니요. 전 야구 시즌 준비로 바빠서요. 젊은 동료가 말했어요. 찰스 선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축구가 대세라고요. 무슨 소리야. 야구가 미국의 정신이야. 하지만 MLS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나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이터가 저에게 물었어요. 손흥민 경기 보러 가세요? 아니요. 전 야구 팬이라서. 아, 그래도 한 번은 보셔야 해요. 정말 대단한 선수라던데요. 저는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난리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 수 있을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국 음식점을 지나쳤어요. 평소에는 한산했던 곳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손흥민 특별 메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상술도 가지가지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 데이빗과의 관계까지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돌아오셨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데이빗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더군요. 화면에는 손흥민의 경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축구 영상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빗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것 보지 말고 야구 경기나 봐. 레드삭스 시즌이 곧 시작이야. 데이빗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왜 항상 야구만 얘기해요? 야구가 진짜 스포츠니까. 축구는 그냥 공 차는 놀이야.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데이빗도 자기 취향이 있잖아. 취향.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야. 미래 문제라고. 저는 소파에 앉으며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빗, 아빠가 왜 야구를 강조하는지 알아? 또 그 얘기예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야겠더군요. 아빠도 너처럼 꿈이 있었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 데이빗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야구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나 해라.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꾸짖으시며 제 글러브를 빼앗아 버리셨죠. 그래서 아빠는 기자가 됐어.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데이빗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라도 이뤄야 해. 그런데 전 축구가 좋은 거려.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데이빗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축구로는 미래가 없어. 미국에서 축구 선수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성공했잖아요.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야. 너와는 다르다고. 데이빗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빠, 전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요.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빗, 현실을 봐라. 축구는 어린애들 놀이야. 아빠는 왜 축구를 그렇게 무시해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예요. 그건 그 사람이고, 너는 너야. 저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구만이 인생을 건 스포츠다. 축구는 어린애들 놀이일 뿐이야. 데이빗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너는 야구선수가 될 거야.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건 아빠 꿈이잖아요. 제 꿈은 축구선수예요. 아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두 분 다 그만해요. 이렇게 싸우면 뭐해요. 여보, 데이빗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저는 데이빗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축구는 장난감이야. 진짜 남자들은 야구를 해. 데이빗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네요.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아빠를 위해서죠. 데이빗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아버지가 당신 꿈을 꺾었듯이 당신도 데이빗 꿈을 꺾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데이빗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아니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데이빗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야? 아내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데이빗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그머니 가서 문틈으로 보니 데이빗이 손흥민 경기 영상을 보고 있더군요. 저렇게 드리블을 하는구나. 데이빗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저런 눈빛으로 야구를 바라봤었죠. 테드 윌리엄스의 타격폼을 수백 번도 더 따라해봤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다릅니다. 야구와는 격이 다른 스포츠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데이빗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어제 소리 질러서. 아니다. 아빠가 너무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빗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래도 전 축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데이빗아, 할아버지가 아빠 꿈을 꺾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데이빗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전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제 꿈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데이빗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데이빗,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데이빗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데이빗에게도 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데이빗의 꿈을 지지해 줘야 하는 걸까요? 그때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 손흥민 경기 있잖아. 데이빗이랑 같이 가보는 게 어때? 뭐, 그런 경기를 왜 보러 가? 데이빗이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정말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빠, 제발요. 딱 한 번만. 아내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경기를 보고 나서도 내가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아빠는 반대하지 않겠어. 데이빗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만약 축구가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야구를 해야 한다. 네, 약속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축구 경기 하나 보여주면 데이빗도 실망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구로 돌아올 테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경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죠.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데스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찰스, 손흥민 경기 취재 어때? 저요? 전 야구 전문인데요. 데스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좋지. 야구 기자가 축구를 어떻게 보는지 색다른 시각으로 써보라고. 하지만 티켓도 구해뒀어. 프레스석 말고 일반석으로.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일반석인가요? 시민들과 똑같은 시선에서 봐야 진짜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 집에 돌아가서 데이빗에게 말했어요. 데이빗, 아빠가 손흥민 경기 티켓을 구했어. 정말요? 어떻게요? 회사에서 취재 명목으로 줬어. 데이빗이 방방 뛰었습니다. 와, 드디어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데이빗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요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찰스, 이번 주말 축구 경기 보러 가냐? 네, 아들과 함께 가기로 했어요. 좋겠구나. 나도 손자랑 가려고 했는데 티켓이 없어서 못 가겠어.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축구에 푹 빠져 있더라고. 저희 때만 해도 야구가 최고였는데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나 봐. 내 손자도 야구는 지루하다고 하더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동료 기자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찰스 선배,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시죠? 응, 아들과 함께. 우와, 부럽다. 저는 티켓을 못 구했거든요.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찰스, 이번 기회에 축구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매력이라 진짜 스릴 넘쳐요. 90분 동안 숨 쉴 틈이 없다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야구만큼 깊이 있는 스포츠는 없어. 그날 저녁 데이빗이 저에게 손흥민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아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면서 150골도 넘게 넣었어요. 150골이면 많은 거냐? 엄청 많은 거죠. 그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요. 데이빗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했어요. 득점왕이라 월드컵에서도 골 넣고 16강까지 이끌었다고요.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 정도면 꽤 실력이 있나 보네. 데이빗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야. 손흥민 선수는 신사적이에요. 신사적? 경기 중에 한 번도 카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대단한 거야? 축구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몸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구에서도 신사적인 플레이어가 존경받으니까요.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지하철 안광고를 봤어요. 손흥민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더군요. 보스턴에 온 축구의 전설? 지하철 안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이번 주말 경기 보러 가? 티켓이 없어서 못 가. 넌?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포츠바에서 볼 거야. 집에서 보는 것보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다. 저는 생각했어요. 스포츠바에서도 축구를 본다고요? 예전에는 스포츠바 하면 야구, 농구, 미식축구만 틀어줬는데 사무실에 도착해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어요. 손흥민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더군요. 손흥민 효과, 보스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류 열풍, 이제는 스포츠로, 미국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 저는 한 기사를 클릭해봤어요.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하더군요. 손흥민 선수 한 명 때문에 호텔 예약률이 20% 증가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문화적 현상이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적 현상이라니 너무 과장 아닌가? 점심시간에 나간 식당에서도 손흥민 이야기였어요. 웨이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이번 주말 경기 보러 가세요? 네, 아들과 함께요. 부럽네요. 저희 식당도 그날 특별 이벤트해요. 특별 이벤트요? 경기 중계하면서 한국 음식 할인 판매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식당까지 손흥민 마케팅을 한다고요?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데이빗이 축구화를 닦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내일 경기 보고 나서 연습하려고요. 연습.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보고 배우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빗이 정말 진지하게 축구를 생각하고 있구나. 데이빗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라. 축구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 데이빗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재밌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몇 개 봤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토트넘에서의 골 모음집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골 넣는 센스도 뛰어나더군요. 이 정도면 확실히 실력이 있네. 하지만 여전히 야구만큼 깊이 있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기 전에 데이빗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뭘, 아빠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같이 가주셔서요. 저는 데이빗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데이빗아, 아빠도 궁금해졌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네, 분명 아빠도 놀라실 거예요. 아내가 우리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두 분 다 즐겁게 보고 오세요. 응, 다녀올게. 차를 운전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가 어떨까? 데이빗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감동적일까?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대로 별거 아닐까? 어쨌든 오늘 이 경기가 우리 부자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질레트 스타디움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질레트 스타디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차장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아빠, 사람들 좀 봐요. 데이빗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주차장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국기, 브라질 국기, 멕시코 국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깃발들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 가족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데 아버지와
아들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그것도 백인 가족이었어요. 데이빗, 저 사람들도 손흥민 팬인가 봐? 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 팬이 많아요. 주차장에서 경기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 상인들이 손흥민 관련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 30달러. 태극기, 달러. 손흥민 머플러, 15달러. 저는 혀를 찼습니다. 장사꾼들이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네. 하지만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커플이 손흥민 유니폼 2벌을 샀습니다. 중년 남성이 태극기를 흔들며 걸어갔어요. 아빠, 우리도 뭔가 사볼까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데이빗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말했습니다. 좋아, 뭐 하나 골라봐. 데이빗이 기뻐하며 손흥민 머플러를 골랐어요. 이거요.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꼬마야. 손흥민이 오늘 골 넣을 거야. 경기장 입구에 도착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소 NFL 경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더군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자랑이야. 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연습하면 될 수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우리 부자와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압도됐어요. 6만 명을 수용하는 질레트 스타디움이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데이빗,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 좌석을 찾아 앉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옆자리 중년 여성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축구 규칙 잘 모르는데 재밌을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도 잘 모르지만 손흥민 보러 왔잖아. 앞자리에 앉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떠들고 있었어요. 손흥민 오늘 몇 골 넣을까? 최소 한 골은 넣을 것 같은데. 어시스트라도 하겠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와 있더군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아빠, 저기 봐요. 데이빗이 가리킨 곳을 보니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손흥민, 보스턴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들이 보였어요. 손흥민 화이팅! 대한민국 최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스타디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DJ가 음악을 틀고 치어리더들이 춤을 췄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K-팝 음악도 나오더군요. 저 음악 BTS 아니야? 데이빗이 신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르다니.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손흥민 팬이세요? 아, 저는 아들 때문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3년 전부터 토트넘 팬이 됐어요. 토트넘요? 네, 손흥민 선수 때문에요. 저는 신기했어요. 미국 사람이 영국 축구팀 팬이 되다니. 처음엔 축구 규칙도 몰랐는데 지금은 완전 빠졌어요. 그런가요? 축구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야구보다 훨씬 박진감 넘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야구보다 재밌다고요? 경기 시작 30분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들썩였어요. 손흥민이다.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봤어요. 생각보다 키가 크지 않더군요. 하지만 움직임이 남달랐습니다. 아빠, 저게 손흥민이에요. 데이빗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손흥민이 공을 찾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단순한 연습인데도 이런 반응이라니. 과연 경기에서는 어떨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옆자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첫 번째 축구 경기야?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 손자가 보자고 해서 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네. 정말 그렇네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야구만 봤는데 축구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야구를 좋아하셨군요. 응, 레드삭스 팬이야. 하지만 오늘은 손흥민 팬이 돼볼 생각이야.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고 박수를 쳤어요.
이런 분위기는 레드삭스 월드 시리즈 때도 못 봤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데이빗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대단하네.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손흥민. 스타디움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6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과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정말 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경기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어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6만 명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떨려요. 데이빗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자, 90분 동안 보자. 과연 어떨지. 처음 15분은 양 팀이 서로를 견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을 주고받으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손흥민은 오른쪽 날개에서 뛰고 있었어요. 공을 잡을 때마다 스타디움이 들썩였습니다. 저기, 손흥민한테 공이 갔어요. 데이빗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자마자 상대 선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공을 빼앗겼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상대팀이 손흥민을 완전히 마크하고 있네. 마크요? 손흥민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어. 팀 스포츠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분이 지나도 손흥민의 활약은 별로였습니다. 몇 번 공을 터치했지만 뭔가 결정적인 플레이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컨디션이 안 좋나?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래.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데이빗을 힐끔 봤어요. 데이빗도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스타디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런, LAFC가 지고 있네. 저는 속으로씩 웃었어요. 하지만 데이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손흥민 선수가 뒤집을 거예요.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는 1-0이었습니다. LAFC가 지고 있었죠. 하프타임 동안 저는 데이빗에게 말했어요. 어때? 이게 축구야. 별거 없지? 아직 후반전이 남았어요. 데이빗아, 현실을 봐라. 손흥민도 그냥 평범한 선수야. 데이빗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보여줄 거예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LAFC 감독이 전술을 바꾼 것 같더군요. 손흥민의 포지션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빠, 손흥민 선수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후반 5분,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비록 골키퍼가 막았지만 그 플레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타디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봤죠?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 데이빗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후반 1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선수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공을 빼앗은 손흥민이 동료에게 패스했습니다. 그 패스가 완벽한 어시스트가 됐어요. LAFC 동료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골, 스타디움 전체가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저런 압박이. 데이빗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빠도 흥분하셨네요. 1회 동점이 됐습니다. 경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팀 모두 골을 넣으려고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반 25분, 손흥민이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었어요.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동료가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죠. 아쉬워. 주변 사람들이 탄식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정말 달랐어요. 패스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데이빗, 손흥민이 정말 잘하네. 그렇죠. 이제 아셨어요? 후반 35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LAFC가 코너킥 기회를 얻었어요. 손흥민이 코너킥을 찼습니다. 완벽한 궤도로 날아간 공이 동료 머리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골. 우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2-1로 LAFC가 역전했어요. 손흥민의 어시스트였습니다. 스타디움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연호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연호에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데이빗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손흥민의 매력을 아시겠어요? 응, 확실히 뭔가 다르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도 동점골을 노리고 있었어요. 후반 40분, 상대팀이 강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수비까지 완벽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역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 선수는 공격과 수비를 다 하는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뉴잉글랜드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빼앗아 빠른 역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했어요. 쐐기 골. 3-1로 LAFC 승리. 경기가 끝나자 스타디움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경기 후 전광판에 개인 기록이 나왔어요. 드리블 성공률 100%, 기회 창출 5회, 평점 8.5. 와, 이런 기록이.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데이빗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어떠세요?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저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정말 대단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럼 이제 제가 축구해도 되는 거예요? 데이빗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아버지가 제 꿈을 꺾었던 그때의 아픔. 그리고 지금 제가 데이빗에게 하고 있는 일.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야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의 꿈을 꺾을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제가 겪은 아픔을 데이빗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경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손흥민 경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 톱기사가 손흥민이었어요. 보스턴 글로브 헤드라인이 이랬습니다. 손흥민, 보스턴을 매혹시키다. 기사 내용도 놀라웠어요. 어제 경기로 보스턴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축구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하루 경기로 인식이 바뀐다고 너무 과장 아닌가. 하지만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스턴 헤럴드는 축구 열풍, 보스턴을 강타하다. USA 투데이 손흥민 효과, 미국 축구의 새 전환점. 모든 언론이 손흥민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풍경이 달랐어요. 평소 조용하던 일요일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동네 공원에서는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야, 손흥민처럼 해봐. 어제 그 드리블 봤지? 평소에는 농구나 미식 축구를 하던 공원인데 축구공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근처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니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어제 경기 보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던데. 평소 한산하던 곳인데 이런 풍경이라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찰스, 어제 경기 어땠어? 정말 대단하더군요. 손흥민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네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러게, 나도 손자랑 TV로 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 TV로도 보셨어요? 응, 우리 동네 스포츠바에서도 중계했어.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고. 저는 놀랐어요. 스포츠바에서 축구를 중계한다고요? 집에 들어가니 데이빗이 뒷마당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어요. 데이빗, 뭐 하는 거야? 어제 본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연습하고 있어요. 데이빗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 드리블 말이야. 정말 어려워요. 데이빗이 공을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야구 연습하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점심때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갔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러 테이블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정말 재밌었어.
나도 축구 좀 배워볼까? 우리 아들도 축구학원 보내려고 저는 웨이터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손님들이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웨이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제부터 계속 그래요. 손흥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도 어제 경기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평소엔 관심 없었는데 어제 보고 흥미가 생겼어요. 식당에서 나와 쇼핑몰에 들렀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스포츠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뭔 일이지? 저는 궁금해서 다가가 봤어요. 축구공과 축구화를 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흥민 모델 축구화 있어요? 축구공은 어떤 걸 사야 하죠? 점원이 바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축구용품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한중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축구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른 아버지는 아들의 관심을 바로 지지해주는데 저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메인 뉴스가 손흥민 경기였어요. 어제 손흥민 선수의 LAFC 데뷔전으로 보스턴 지역에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거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축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한 시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전에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제 경기 보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시민도 말했어요. 이제 축구도 정말 멋진 스포츠라는 걸 알았어요. 중년 여성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평생 야구만 봤는데 어제부터 축구 경기 일정을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하루 만에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보스턴 시내 축구점들은 매출이 30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축구 클럽 등록 문의가 급증했다고 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 청소년 축구 클럽 문의가 평소의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손흥민 한 선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때 데이빗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뉴스 봤어요? 응, 봤어. 모든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네요.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그럼 저도 축구학원에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호히 반대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데이빗아, 아빠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스턴 전체가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축구에 대한 인식, 스포츠에 대한 생각,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만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많이 고민되지? 응, 정말 복잡해. 데이빗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야구를 원하고. 그게 아니야. 데이빗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혹시 당신 아버지 때문은 아닐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아버지한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데이빗한테도 똑같이 하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상처 때문에 데이빗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축구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는데 동료들이 저를 반겼어요. 찰스, 어제 손흥민 경기 어땠어? 기사 잘 쓸 수 있겠네? 저는 아직 기사를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데스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찰스, 손흥민 기사 언제 올려줄 수 있어? 오늘 안으로 쓰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쓸 거야? 글쎄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데스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뭔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오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쓰지 못했어요. 손흥민의 플레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구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도 축구 이야기였어요. 어제 손흥민 정말 대단했지? 우리 아들도 축구 배우고 싶어 해. 가게 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손님도 어제 경기 보셨죠? 정말 재밌었어요. 네, 봤어요. 저는 평생 야구만 봤는데 축구도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또 그 말이네요.
평생 야구만 보던 사람이 축구에 빠진다니.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데이빗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데이빗 어디 갔어? 뒷마당에서 축구 연습하고 있어. 어제부터 계속 그래. 뒷마당으로 나가봤는데 데이빗이 혼자서 공을 차고 있었어요. 땀범벅이 되어서 말이죠. 데이빗, 뭐 하는 거야? 아, 아빠. 손흥민 선수 플레이를 연습하고 있어요. 데이빗이 공을 발로 튕기며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 데이빗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연습했어? 어제부터요. 손흥민 선수처럼 되려면 많이 연습해야죠. 데이빗이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공이 멀리 튕겨나갔어요. 아, 실패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을 가져와서 연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젊었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야구공을 던지며 연습하던 모습을, 테드 윌리엄스의 스윙을 흉내내며 배트를 휘두르던 모습을, 그때 제 눈빛도 지금 데이빗과 똑같았을 거예요. 간절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죠. 데이빗아, 잠깐 쉬어. 괜찮아요. 좀 더 할래요. 데이빗이 계속 연습을 했어요. 공을 발등으로 차고, 무릎으로 받고, 머리로 튕기고,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빠,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야. 저도 매일 연습하면 언젠가는 잘할 수 있겠죠? 데이빗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꿈이구나.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간절함. 데이빗아, 아빠가 도와줄까? 정말요? 하지만 아빠는 축구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운동은 운동이니까. 기본기는 비슷할 거야. 데이빗이 기뻐했어요. 저는 데이빗과 함께 공을 찼습니다. 서툴렀지만 함께 하니까 재미있더군요. 아빠, 이렇게 차는 거 맞아요? 글쎄,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늘 거야. 그때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야구 연습을 하고 싶어 했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그런 거래서 뭐 하겠다고. 공부나 해라. 그리고 제 글러브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지만 지금 저는 아들과 함께 공을 차고 있어요. 비록 축구이긴 하지만 말이죠. 30분쯤 함께 연습하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데이빗이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아빠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요. 저는 데이빗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샤워를 하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데이빗이랑 축구했다며? 응. 어땠어? 생각보다 재밌더라. 아내가 웃었어요. 당신도 변하고 있네. 뭐가? 예전 당신 같으면 절대 축구는 안 했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데이빗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스포츠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 데이빗의 눈빛에서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제 아버지는 저와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일찍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있었어요. 데이빗, 아침도 안 먹고 금방 들어갈게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데이빗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꿈이구나.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꿈.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어. 뭔 생각? 데이빗 축구 말이야.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봐야겠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응. 어제 데이빗이랑 함께 하면서 깨달았어. 뭘? 스포츠는 종목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생각했어. 데이빗도 기뻐할 거야. 회사에 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손흥민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경기 후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마음 변화를 담은 이야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깨달았어요. 아들의 꿈을 꺾는 사람이 아니라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회사에 도착해서 드디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한 경기 분석이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를 담고 싶었거든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나는 평생 야구만이 진짜 스포츠라고 믿어왔다. 첫 문장이 나왔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축구는 어린애들의 놀이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내 편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글이 술술 써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90분 동안 팀을 위해 뛰고 상대를 압박하고 동료를 살리는 진정한 팀 플레이어였다. 저는 경기 당시의 감정들을 되살려가며 글을 썼어요. 처음엔 비웃었던 제 모습, 점점 감탄하게 된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매료된 모습까지. 내가 가장 놀란 건 손흥민의 실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들의 눈빛이었다. 데이빗에 대한 이야기도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축구를 사랑하는지, 그 열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들에게도 똑같은 아픔을 주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고 깨달았다. 꿈에는 종목이 따로 없다는 것을. 3시간 만에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손흥민의 팬이 되었다로 정했어요. 데스크에게 기사를 보여드렸더니 놀라더군요. 찰스, 이거 정말 좋은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야. 감사합니다. 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많은 아버지들이 공감할 거야. 기사는 그날 오후에 온라인으로 먼저 게재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데이빗이 뒷마당에서 또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데이빗, 잠깐 이리 와봐. 네, 아빠. 저는 데이빗을 거실로 불러서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빗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내 꿈을 인정해주지 못해서. 데이빗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너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아빠, 저는 데이빗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아빠가 응원해 줄게. 데이빗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조건이 하나 있지만.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흥민처럼.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둘 다 울먹거리면서. 여보, 데이빗 축구학원 등록시켜줘.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응, 완전히. 데이빗이 저를 껴안았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손흥민 경기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데이빗, 저기 봐. 손흥민이 공을 받기 전에 미리 주변을 살펴보네. 정말이네요. 저런 게 프로의 차이구나. 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다음 날,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해서 반대했는데 손흥민 경기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공감되는 글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축구를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야구 기자분이 이런 글을 쓰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데이빗의 축구학원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데이빗을 데려다주고 훈련을 지켜봤어요. 데이빗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비록 아직 서툴렀지만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코치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데이빗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그런가요? 네.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잘 될 것 같아요. 코치의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후, 데이빗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드리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패스도 정확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훈련에서 골 넣었어요. 데이빗이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나는 아들의 팬이다였습니다. 한 달 전, 나는 손흥민의 팬이 되었다고 썼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큰 팬이 되었다. 바로 내 아들의 팬이다.
데이빗이 축구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아이들의 꿈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레드삭스를 사랑한다. 야구는 내 인생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축구도 사랑한다. 내 아들을 통해서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몇 달 후 데이빗의 첫 번째 정식 경기가 있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관중석에 앉아 응원했습니다. 데이빗 화이팅! 제가 소리쳤어요. 데이빗이 골을 넣었을 때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때의 기쁨은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을 때보다 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데이빗이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아빠, 봤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응, 봤어. 정말 멋있었어. 저는 데이빗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칼럼을 썼어요. 1년 전만 해도 나는 축구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손흥민은 내게 축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하지만 데이빗은 내게 더 큰 것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나는 여전히 야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축구도 사랑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손흥민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데이빗 덕분에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손흥민의 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아들의 팬이다. 칼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데이빗의 방으로 갔어요. 데이빗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손흥민 한 선수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매주 데이빗의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데이빗이 언젠가 정말 프로 축구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빗이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꿈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아, 너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축구 선수가 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한 가정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들의 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